내가 갖고 싶으면 남들도 갖고 싶다.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나? 지금 사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요 숫자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지금 세종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첨이 중요한 거고, 어차피 다 경쟁률은 높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보 당신에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브랜드 자이에 살게 해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분양가가 너무 착하게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전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아파트예요. 그 와중에도 추첨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회는 맞긴 하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단 말이죠. 누가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첨이 되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요 착한 분양가의 혜택도 받고 미래성이 좋은 세종시에 내 집 마련을 하실 혜택을 가지실 분들이 웬만하면 우리 집매달 구독자이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자이더시티라는 단지고요. 분양 가격이 평당 1287만원으로 나왔어요. 좋아요를 1287번 눌러주고 싶은 가격이죠. 여기는 타입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84A 타입, 84B 타입, 101A 타입, 101B 타입, 뭐 이런 타입이 40개가 넘어가고요. 여기서 고르기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저라면 어떤 타입을 선택할까?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 타입들의 평수가 헷갈리시면 제가 이 옆에 평 단위로 환산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을요, 환산한 단위의 평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이 타입별로 평당 가격들의 에버리지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당가의 평균 가격. 이 가격이 너무 매력적인 게요. 지금 여기 1287만 원이 여기 현재 분양가고, 그리고 바로 주변 시세가 이만큼의 가격이라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단지의 84 타입이 여기죠. 요거를 4.5억으로 잡고 바로 인근 단지인 해밀 1단지 마스터힐스 84A 타입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8억으로 잡았을 때 요 시세 차익이 3.5억 정도가 난다는 거죠. 주변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 단지의 32평 분양가는 3.5억 정도가 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입지부터 볼게요. 오랜만에 지도를 넓게 보게 되네요. 여기가 서울이죠. 인천, 경기고요. 조금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세종시가 있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까지 이렇게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좀 들어가 볼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는 요쯤에 있는 거고요. 본 영상에서는 그냥 여기를 세종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충청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 외 거주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는 이렇게 생겼고, 이 세종시 안에서도요, 이렇게 1생활권, 이렇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이렇게 나눠져요. 아무래도 여기가 행정복합 도시다 보니까 주요 기능은 행정 업무가 되겠죠.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이쪽 부근이 중심이고요. 중심 주변에 당연히 상권이 형성돼 있고 학원가와 각종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서 세종의 중심은 이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자이가 위치한 단지는 이렇게 6생활권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6생활권이고요. 오늘 볼 단지는 여기에 있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근거리에 작은 상권을 끼고 있고, 세종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청사까지 갈 수 있는 BRT 정류장을 근거리에 두고 있고요. 또 BRT를 통해서 위로는 KTX 정차역인 오송역을 갈 수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오송역에서 BRT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차를 이용한다 그러면 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렇게 오나 요렇게 오나 서울에서 진입은 수월한 곳이지만 요렇게 세종시 전체에서 본다면 조금 외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곳인데 중심지와의 접근성은 BRT나 자가를 이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입지를 보면 북쪽으로는 골프장이 이렇게 있어서 일정 세대에서는 주방 뷰로 멋진 골프장 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지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매우 쾌적할 거고요. 요거 굉장히 큰 장점인데 가까운 위치에 충남대학병원이 있어요. 요거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시세 차익을 비교해 본 단지가 여기고요. 현재 호가는 8억 9천이고요. 이 옆에 2단지는 호가가 9억 5천이네요. 그래서 여기 시세를 보수적으로 8억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3.5억의 시세 차익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긴 대형 평수가 있으니까 평형대가 커질수록 이 시세 차익도 당연히 커진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단지의 공급 규모를 보면요.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24개 동 총 1350세대고요. 이 중에서 특별 공급 244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공급은 1106세대가 남아요. 요 1106세대는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단지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84 타입과 84 타입을 초과하는 물량으로 나눠 보는 거고요. 요 84 타입에 해당되는 물량은 일반 공급이 요만큼인데 여기는 추첨제가 없고 가점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 타입만 이렇게 컬러로 표시해 둔 거고 여기부터 이렇게가 추첨제가 적용되는 물량들이죠.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만 더 보면 이렇게 나눈 거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호 이하는 추첨제가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8호 초과 물량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으로 나눠지는데 이 추첨제는 다시 또 무주택자에게 75%의 물량이 먼저 배정이 되고요. 여기서 낙첨되신 분들과 1주택자 분들이 합쳐지셔서 나머지 25%의 물량에서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표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추첨제가 없는 이 84 타입 물량을 제외하면 여긴 없으니까요. 이걸 제외하면 추첨제가 있는 물량은 일반 공급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남는 추첨제 물량은 총 1043개의 물량이 되는 거고요. 타입은 이렇게 되겠죠. 표에 글씨가 좀 작게 보이니까 요거를 좀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1순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은 할 수 없지만 1순위 자격이 된다 그러면 어떤 타입의 추첨제를 노릴까 이걸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물량은 이렇게 돼요. 일반 공급 물량이 206개가 있으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6개를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나누겠죠. 이 추첨제 50 중에서도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의 물량이 우선 배정되는 거고요. 나머지 50%의 물량을 이 전국 거주자분들과 여기서 낙첨되신 분들이 같이 경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첨제 물량을 이렇게 다시 50대 50으로 나눠 본 거고요. 지금 여기 101 A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량이 이 정도는 되니까 전국 거주자에게도 51개 정도의 물량이 주어지는 건데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는 1개, 여긴 아예 없고요. 6개, 1개, 뭐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국 거주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나 지금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요 경쟁률을 보시고 어떤 타입의 도전을 할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요. 그냥 이 경쟁률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나 여기가 좀 낮아 보이죠?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요. 앞서 이 복합도시에서 분양한 세종 리젠시아 파밀리의 경쟁률이에요. 이때 배정 물량이 3개, 13개, 16개, 4개, 1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위에는 당의 경쟁률이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당해 경쟁률이고 요 아래는 전국 경쟁률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전국 경쟁률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잘라 놓으면 배정 물량이 많을수록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죠. 여기는 물량이 낮으니까 경쟁률이 적고, 이걸 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면적이 다르니까 제외를 하고, 면적이 비슷한 것 중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 순으로 경쟁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요 숫자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물량이 많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여기를 도전하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경쟁률로만 따지자 그러면 4개밖에 배정 안 된 요 C타입이 경쟁률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3개를 뽑는데 913대 1이니까 요 13개를 쪼개서 13개로 쪼개서 하나당 900명이 경쟁을 했다는 거고, 여기는 16개를 쪼개서 요 하나당 976명이 경쟁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물량이 4개밖에 안 되지만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쪼개서 요 한 개당 535명이 경쟁을 했다는 거니까 경쟁률로만 보자면 요게 제일 낮은 거죠. 도찐 개찐 다 엄청난 경쟁률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낮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단지 추첨제 물량에는 어디에 도전을 할까? 일단 요 타입에서요, 이렇게 T타입, P타입, P타입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일단 빼자고요. 저희 왜 그러냐면, 이건 자이더시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P, 여기도 P, 여기선 다락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여기 T, 뭐 요런 애들을 빼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평면도잖아요. 이 똑같은 집인데 이렇게 테라스가 딸려 있다는 거죠. 그냥 딱 봐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내가 갖고 싶으면 남들도 갖고 싶다. 그래서 빼는 거고요. 뭐 보나마나 이런 데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갖고 싶죠. 그럼 무조건 빼야겠죠. 당첨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무조건 그냥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싶으면 남들도 갖고 싶다. 그럼 경쟁률 쭉. 또 하나만 볼까요? 여기는 뭐 그냥 다락이 있네요. 갖고 싶겠죠. 그럼 우리는 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첨제만 노리시는 저가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가점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이런 거 이런 거 누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고, 아무래도 당첨되면 일반 평면보다는 프리미엄이 훨씬 높을 거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도전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가점이 낮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 물량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세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생활권이 여기니까 여기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가점이 낮기 때문에 지금 세종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첨이 중요한 거고, 어차피 다 경쟁률은 높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을 만한 평면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다 뺐더니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뭘 빼냐면, 이 추첨제가 없는 거, 추첨제 물량이 없는 건 당연히 빼야겠고, 1개나 2개밖에 없는 거, 요것도 저 같으면 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물량이 1개나 2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1-2개짜리 요런 낱개들은 좀 빼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남아요. 그럼 여기서 또 뭘 빼냐? 요 평당 가격을 가만히 보시면 요 가격 자체의 이점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렇게 1300대인데 여기는 1297, 얘는 아주 좋죠. 1085만원, 얘도 1157만원, 얘도 1032만원.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점이 있는 평면들은 이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쭉 들어와 줄 것 같아서 일단 빼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까지만 끼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답을 내려야 돼요. 여기 리젠시아 파밀리의 경쟁률을 적용해 보자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는 일단 물량이 많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 물량 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요거. 요 세 타입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게 당첨 확률은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냥 혼자 생각해보는 뇌피셜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라면 요렇게 요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얘랑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가 가격적 이점이 좀 있어서 A타입이기도 하고 평형도 넓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요게 타입도 나쁘지 않아요. 101C 타입은 31세대가 있잖아요. 213동, 214동에 있고 213동은 여기, 214동은 여기. 그 평면도를 적용해 보면 213동은 남서향, 214동은 동향. 얘까지 동향을 줘야 경쟁률이 더 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124B 타입은 203동, 8동, 15동, 19동, 20동에 있는데 여기도 평면도를 적용해 보면 15, 19, 20동 요 2호 라인들이고 여기는 정남향. 그리고 203동, 208동도 이렇게 2호 라인이고 남서향 되겠네요. 이 안에 어디든 당첨이 되셔서 이렇게 분양가가 좋을 때 내 집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타입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말고 이 타입은 나 당첨돼봤자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 있다. 만약에 그럼 거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 특별 공급은 7월 27일, 1순위는 7월 28일. 요거 세종시에 사시면 1순위, 전국 기타 지역에 사시면 2순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 아니고요. 1순위는 전부 28일이에요. 28일. 여기는 2순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공급이랑 1순위만 보시고 이렇게 당첨자 발표일은 8월 4일. 당첨되신 분들은 이렇게 서류 접수하시고 이날부터 정당 계약일이고 계약일이라는 거는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 101C 타입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좀 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볼게요. 공급 가격이 5억 2,200만 원이죠. 여기는 계약금이 20%예요. 계약하실 때 1억 44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도금은 5,200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5회차, 6회차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혹시 연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연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잔금 때는 요 20%인 1억 440만 원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돈이고 여기는 연체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당첨됐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이렇게라도 끌고 가야죠. 이 전매 제한 기간도 궁금하실 텐데 일반 공급은 4년간, 특별 공급은 5년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4년, 5년인 거예요. 공사 기간을 한 3년 정도 잡으면 여기서 3년 정도가 빠지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당첨이 되시면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하셔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세종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20년 8월 12일 기사인데 세종시는 집값 상승률 1위였어요. 20년 9월에도 1위였고요. 20년 12월 기사를 보면 아파트값이 44%가 뛰었다는 기사가 나오죠. 한동안 세종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는 거죠.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 데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가장 컸겠고요. 주식으로 따지면 테마주처럼 들쑥날쑥 불안한데 결국은 올라요. 실제로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오르고 있죠. 쭉 오르다가 21년 5월부터 오르던 이 오른 폭이 줄어든 거지 이게 하락은 아직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매우 비정상적인 오름폭은 일단 멈췄고 한 해 상승률이 40%가 넘어가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 기대감이 작용되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랬죠. 요건 세종시의 기간별 수요 입주량인데요. 세종시는 21년까지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는 건 이건 더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봤는데, 그래서 세종 집값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일부 구독자님들께 저는 항상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저는 여기 세종의 집값을 예측하는 건 무모한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모르지만 2030년까지 80만 인구 계획이 있다고 하는 요 세종의 가격은 결국에는 우상향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모자란 이 시점과 그리고 6생활권의 물량과 5생활권의 남은 물량의 분양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 뭐 그 전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는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제 역량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 당첨되실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세종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까지 갈 일은 절대 없을 거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청약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세종시의 상승률이 가장 적고 충남, 대전, 충북이 더 상승률이 좋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대전이 먼저 올랐고 대전은 빠지면서 세종은 올라가고, 그리고 세종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세종이 올라가는 동안 다른 데들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실수요든 투자자든 자금은 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격도 이렇게 영원히 우상향만 할 수는 없어요. 하락, 보합, 조정을 거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종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이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올라가면 가격이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수요는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신축이 많고 생활 환경이 더 쾌적한 세종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세종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세종은 줄어들면서 주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음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건 여기에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이 입주 물량을 받아줬다거나, 그게 말하면 투기꾼들이죠. 투기꾼들이 요 매물들을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인구가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 여기는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인근 지역에 인구 유입도 많았던 곳이에요. 대전인데요. 대전은 입주 물량이 부족했었고요. 여기가 세종, 여기가 대전. 대전에서 모자랐던 입주 물량을 이렇게 세종에서 채우게 되는 거죠. 이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확정된 내용 중에 대전 반석역에서 이렇게 세종을 이렇게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대전 세종 광역철도가 포함됐죠. 이렇게 되면 대전 반석역에서 대전 1호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정부청사까지 연결이 되고, 정부청사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서 오송역을 거치고 청주공항까지 가는데, 이걸 이용하면 오송역에서 우리 단지까지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동이 편리해지고, 세종시의 핵심인 정부청사까지도 이동이 편해지겠죠. 이걸 서울부터 보자면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와서 오송역에서 정부청사까지 진입이 수월해지는 거고, 이렇게 정부청사부터는 대전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전, 세종, 청주, 서울까지 이동이 편리해지고 수월해지겠죠. 특히 세종과 대전은 이 대전 1호선으로 생활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면서 가격이 오를 만한 단지들은 올라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청주공항은 이렇게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계획도 4차 계획에 포함이 됐죠.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은 세종시의 지금 집값은 조정기라고 보고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거는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오른다 내린다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고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 게 요 숫자 보고 판단하시면 적어도 이 숫자만큼은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각자 소중한 배우자님들과 미래를 자의해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단지에 꼭 도전하셔서 희박하지만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구독자 여러분의 당첨을 응원하면서 이 영상은 마칠게요. 여보 당신 파이팅!